그죠? 네. 고생하셨어요, 1년 동안. 네. 자, 오늘 이제 3주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야간에 4주차 문제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주차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뭐 답은 아까 뭐 적어놓은 거 보니까 다 아실 거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자, 뭘 물어봤느냐면,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정부의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세목은 딱 하나밖에 없죠? 종합부동산세 뿐이에요. 그래서 결정이 원칙이다.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입니다. 그 중에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종부세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답이 4번인데, 자, 1번은 뭐가 틀렸어요? 30%가 아니라 50%가 돼야 되죠.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이 되죠. 그것도 1개월 이내면 50% 감면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틀렸어요? 역시 20%가 아니라 50%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그렇죠? 자,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야죠. 왜냐면은 기한 후 신고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맞고, 5번은요. 그렇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자, 무슨 가산세가 감면이 되는 거예요?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해야죠. 수정신고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자, 우리 가산세 감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하지 않죠. 두 번째는 기한 후 신고를 최대 언제까지 하게 되면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무슨 가산세를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하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줄 때 1개월 이내면 50% 감면이고 6개월 이내면 20% 감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수정신고를 최대 언제까지 하게 되면 2년 이내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이 돼요.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50%, 1년 이내 하게 되면 20%, 2년 이내 하게 되면 10% 감면, 10%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낼 때요.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만 내는 거 아니에요. 지방세도 같이 내야 되거든요. 그때 지방세를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주민세라고 표현했던 거. 아시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10만 원 추가해서 내야 되죠? 자, 그러면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이걸 예정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정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무슨 신고를 하느냐? 확정신고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신고 의무는 다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무슨 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했다면 첫 번째,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부과합니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부과하는데 50% 감면이 되죠. 감면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게 신고했으면은 과소신고 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모든 가산세가 다 감면이 되지만 기한 후 신고라든지 수정 신고라든지 예정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 신고를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요. 절대 감면 못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된다. 그러면 틀린 문제. 감면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무슨 가산세만 감면되느냐? 신고하고 관련된 가산세만 감면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때 요 감면은 지금 신고 쪽만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납부까지 안 해도 되죠? 뭔만으로도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만으로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래서 꼭 납부까지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납부까지 이행 안 해도 돼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올해 가산세 감면은 분명히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답이 2번이죠. 자, 1번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입니다. 소멸사유 5개 암기하셔야 되죠. 세금 내고 끝나는 경우 납부 충당이 있고 세금 안 내고 끝나는 경우 취소하고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납세자가 사망했다. 납세의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셨죠? 사람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고요. 기업이 죽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합병이라 그래요. 합병.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 하나는 사라져요. 그 사라지는 회사에 대한 납세 의무는 소멸돼요? 아니면 승계돼요? 승계돼요. 아셨죠? 그래서 사망이나 합병이 나오면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고 뭐가 된다? 승계가 된다. 자, 2번. 뭘 물어봤어요? 확정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뭘 물어보는지를 알고 들어가라고요. 확정을 물어봤어요. 2번은. 끝에 가서 보니까 확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니까 신고다 결정이다. 결정이라고 해야죠. 결정. 신고가 아니라. 만약에 성립을 물어봤으면 언제고? 과세 기준일이라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확정을 물어봤는지 성립을 물어봤는지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3번은 뭘 물어봤고요? 제척기간을 물어봤습니다.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이잖아요. 근데 앞에 뭐라고 단서가 붙었어요? 신고하지 않았대요. 즉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죠? 무신고는 7년짜리죠. 그 다음에 4번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대요. 제척기간에는. 맞죠? 중단이나 정지는 소멸시효에만 있는 제도예요. 제척기간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은 뭘 물어봤어요? 소멸시효예요. 왜냐면 징수권의 동그라미. 자, 징수권이 나오면 소멸시효거든요. 자, 소멸시효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부터 봐야 돼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부터 봐야 돼요. 왜냐면 지방세면 그냥 5년이고 국세면 5년, 10년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봤더니 국세요, 지방세요? 국세입니다. 국세는 5년이 원칙이고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이죠. 만약에 지방세라고 나왔으면 틀린 거예요, 이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소멸시효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답이 3번이죠? 네, 3번인데 이걸 많이 틀리신 분들이 계세요. 4번으로 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근데 이걸 4번으로 가신 분들은 항상 시험 보기 전까지 그 버릇을 고쳐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금 풀 때 취득만 보고 문제를 풀면 답이 4번이 나와요. 왜냐면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농특세도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니까.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세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 돼야죠. 그러니까 항상 박스 형태 문제가 나왔을 때 세금을 몇 개 주거든요. 무슨 세금 이렇게 줄 때는요. 100% 국세냐 지방세냐 꼭 물어봐요. 그거부터 동그라미 치고 가시라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 하나 틀리면 굉장히 타격이 심해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를 안 틀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답이 1번이죠? 자, 1번인데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가장 빠른 것은 했는데 재산이 매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가져가는 게 뭐예요? 체납처분비예요. 근데 여기에 눈치껏 찾아봐도 체납처분비 없죠.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게 뭐예요? 소액임차 보증금이죠.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액이죠. 그게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빠른 것은 지금 1번보다 빠를 수 있는 것은 체납처분비밖에 없거든요. 근데 1번부터 5번 중에 체납처분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답은 1번이겠죠. 아시겠죠? 예. 나머지는 무조건 그 후순위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답이 4번이죠? 자, 6번부터는 이제 취득세 문제인데 4번은 뭐가 틀렸어요? 주된 상속자가 아니죠. 그렇죠? 주된 상속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재산세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상속인 각자라고 해야죠. 각자. 자, 1번은 뭐의 동그라미? 조합원의 동그라미. 그래서 앞에 봤더니 누구 거래?